자, 여러분, 공포 분위기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암호화폐 자산을 매도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구매 기회인데요. 하지만 자리가 중요하죠. 비트코인 여기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현재 2월 18일 화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브리핑 3가지 핵심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황 짧게 브리핑하고 요청 알트코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 풀매수 이제 상승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상승을 하려면은 여기 자리를 지켜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근데 지금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을 봤을 때 패턴 자체가 여기에서 딱 놓고 보면 등껍질처럼 말리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런 데에서 지지를 받아서 펌핑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어느 박스 구간으로 딱 접어드는 순간 이제 올라간다 싶으면 계속 두들겨 맞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도 마찬가지인데 내려간다 싶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상승에 대한 힘보다는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등껍질처럼 말리면서 상승의 힘이 조금 많이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를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이탈 시에 하락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조금 크게 패닉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등껍질 패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저도 미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2주 동안 옆으로 거의 변동성 없이 늘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일봉에서 보시면 여기 캔들이 꼬리는 이제 길게 달렸지만 안에 캔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십자 모양으로 나온 형태를 계속 4일 동안 그려주고 있었죠. 양봉 마감이 마지막으로 되면서 한번 이렇게 올려줬는데 또다시 내렸어요. 그래서 내려가니까 또 올라갔는데 또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또 올라갔는데 또 내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십자 캔들이 보통 비슷한 가격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 기점으로 이런 가격대를 좀 살려주면서 위에서 놀아줬어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간봉으로 쪼개 봤을 때 거북이 등껍질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락으로 가기 위한 이런 패턴 진행으로 단기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리다시피 지금 단기 시간봉에서 장기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봉에서 계속 쌓아주고 장기 패턴을 그려줘야 한다. 지금 그런 차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북이 등껍질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상승의 힘이 받지 못하고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일봉만 지금 놓고 봤을 때도 계속 올라간다 싶으면 두들겨 맞고 올라간다 싶으면 두들겨 맞고 올라간다 싶으면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십자 캔들 4개에서 이 위에서 좀 놀아줘야 하는데 지금 이탈된 상태로 밑에서 등껍질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라인은 현재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겹도록 말씀드리는데 94,900 부근 여기 라인대를 지금 강력하게 지지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 데이터 값에서도 크게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무조건 좀 지켜줘야 하는 자리다. 만약에 이 자리가 조금 깨진다 이탈된다 하면은 지금 여기 하단꼬리 그 다음에 매물대 장기 박스 상단권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구간까지는 조금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하단 꼬리까지는 마이너스 6%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매물대 장기 박스 구간까지는 마이너스 한 22%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알트코인 작살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알트코인 대부분들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바닥에서 기어주고 있는 알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알트들이 오히려 조금 더 잘 버틸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2% 나오는 상황에서 알트코인이 40% 마이너스 50% 박살난다라고 치면은 지금 알트들이 대부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대 보다는 그래도 마이너스 30% 언더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나 여기 이탈 후에 이제 얘기니까요. 아직은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달봉을 본다면은 이렇게 이전에 하락이 깊었을 때는 윗꼬리가 조금 크게 달리면서 빠졌던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윗꼬리 길게 달리면서 음봉에 대한 월봉 시그널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빠진다면은 진짜 크게 최소한 빠진다면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가격대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조금 마지노선까지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면은 비트코인은 가격이 빠질수록 메리트가 높아지는 전 코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질수록 매수 잡는 기회들이 조금씩 늘어난다. 앞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포 분위기일 때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패닉에 빠져서 내 코인들을 계속 매도해요. 그중에 비트코인 매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인 등껍질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하락의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 거래량도 크게 튀지 않는 상황에서 좀 상승에 대한 희망을 차트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빠지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하방은 봐야 하고 만약에 하단 꼬리까지 이탈됐을 때 여기 매물대가 적기 때문에 조금 크게 충격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보는 게 맞긴 하다. 그래서 대략
2주 정도 행보를 했는데 일단 방향성이 나오는 게 좀 재밌죠. 하락이든 상승이든 방향성이 나와야 조금 다음 챕터를 좀 알 수 있는데 지금 챕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휴재 기간입니다. 휴재 기간. 그래서 알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에 대한 확률이 단기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모아가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유시대로 그냥 나는 비트코인에 대한 펀더멘털이 좀 있어 하면은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평단가 생각하지 마시고. 자, 빠르게 한번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리는 국가별 암호화폐 도입 반응이 지금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이민제도에서 부의 증명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질의에 처음으로 응답했습니다. 홍콩 자산 전문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고객 자산 증빙으로 승인된 2건의 사례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중앙은행은 위험 관리를 위해 암호화폐 규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2월 15일에 열린 30일의 외환시장 회의에서 자금 세탁과 금융 안정에 대한 위협 등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제 좋게 보는 나라가 있고 안 좋게 보는 나라가 있겠죠. SEC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대한 사기 소송 중단. 여기에 이제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SEC가 암호화폐 채굴 회사에 대한 사기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집행 완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다. SEC는 현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견해는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준비자산 비축 대상의 비트코인만? 준비자산 비축 대상에 리플하고 솔라나, USDC 등 탈락하고 비트코인만 최종 준비자산으로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축 대상이 비트코인만 해당된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딱 채택이 된다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오겠죠. 지금 금 한돈에 6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진짜 미친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이 오를 때 비트코인이 막 오히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 오르고 비트코인은 빠지는 동안 금이 잠시 또 옆으로 주춤할 때 비트코인이 그 뒤로 올라갑니다. 요즘 이런 경향들이 좀 많이 보여서 만약에 금의 움직임을 좀 알면은 비트코인 움직임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이 조금 쉬어주고 있을 때 비트코인이 후발주자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리플 CEO가, XRP CEO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 이더리움 등의 다양한 코인들이 이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왜 비트코인만 돼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쭉 상승을 하면서 공급량은 많아졌기 때문에 1년간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거래량이 이전과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기관 유입이 더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그 약세를 조금 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전의 강세보다는 조금 약세에 접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이제 이슈들이 나오면은 탄력이 더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거래량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앞으로 더 탄력받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숨어있는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달아 좀 터져주면은, 차트가 좋은 상황일 때 터져준다면은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거래량을 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청하신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몇 개 추려서 마지막에 다뤄드릴 테니까요. 남겨주시면 되고, 자, 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구간, 이전에 보시면은 많이 지지받았던 구간들, 근데 현재 이탈이 되었죠. 그 다음에 밑꼬리입니다. 밑꼬리까지 지금 가격이 현재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10% 정도 하락이 나와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당연히 지지해줘서 좀 반등을 해준 다음에 21선을 같이 좀 테스트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고, 만약에 알트가 조금 더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를 좀 깬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보통 요 정도 때까지는 이제 조금 하락을 보는 게 맞겠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온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알트코인 봐야 할 때 비트코인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10%, 그 다음에 마지노선으로 240원 정도였고 마이너스 30% 언더로 조금 하락을 좀 더 봐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물렸다면 보통 탈출할 수 있는 자리들은 이런 데서 웬만하면 다 나와야 합니다. 다 시그널을 줬던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이탈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탈할 때로 좀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추가적으로 빠지니까 조금 더 공포된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가격대는 한 요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하락을 봐야 하지 않을까.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요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한다. 열어놓고 상승 관점을 봐야 한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후 움직임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승 관점 보되 열어놓는 구간이 요 정도 돼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밑에서 담고 싶어 하면은 보통 밑에서부터 이제 또 만들어지는 차트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구간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예요. 시바이누도 보통 일봉상 여기에서 계속 비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서도 계속 비벼줬어요. 그러면은 못해도 이런 자리에서 이탈되었을 때 이런 구간에서라도 좀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 조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상승했을 때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내려와서 또 이렇게 옆으로 기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리를 조금 이탈하지 않는 무빙 그래갖고 여기 하단 구간 보시면은 이전에 이렇게 말린 구간에서 지지대랑 같이 겹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꼬리를 괜히 지지받은 게 아닙니다. 괜히 눌렸다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이 핵심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21선 타면서 흐르고 있죠. 가장 좋은 거는 뭐 4시간 봉에서 21선을 살려주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1봉에서 21선을 살려주는 게 베스트다. 그리고 번외로 만약에 트럼프 코인 달봉 기준으로 이게 음봉 마감 된다면은 저는 조금 매수를 담아볼까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영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